조화제TV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6년 1월 13일 오후 4시입니다. 오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회에서 만남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민주당의 거대 비리 앞에서 야당이 힘을 합치자 민주당의 공천 비리, 대장동 항소 포기, 통일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반드시 특검을 이루어내자 연대의 뜻을 밝혔다라고 하는데 네, 좋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확대해야 하는 개혁신당으로서는 당연한 행보겠죠. 그런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저는 저렇게 이준석 대표와 활짝 웃으며 손을 맞잡은 저 사진을 보면서 거꾸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준석 대표와 손을 잡을지언정 한동훈 세력과는 절대 손을 잡을 수 없다라는 참 희한한 고집이 또다시 느껴졌는데, 자, 지금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윤어게인당으로 머물러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 중도로의 외연 확장이 절대적이다. 이런 요구가 빗발치고 있죠. 그래서 계엄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쇄신한 발표도 했는데 그 이후에 장동혁 지도부 변한 게 있습니까? 똑같은 행보, 역시나 도로 윤어게인당, 역시나 도로 계몽령 당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저렇게 이준석 대표와 만남을 가지고 아무리 선거에서 개혁신당과 연대한다 할지라도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않고 뭔가 한동훈 대표를 끌어안지 않는 한 저런 만남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칼럼 하나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칼럼인데 제목이 시대 변화에 등 돌린 정당의 앞날. 자, 이 칼럼은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의 앞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동아일보 사설 제목이 저렇습니다. 5년 반 만에 또 당명 바꾸는 국힘, 간판 교체보다 쇄신이 먼저다. 자, 저런 비슷한 류의 사설이 동아일보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 그리고 여러 칼럼으로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쇄신안 발표하고 아무리 계엄에 사과한들 지금 장동혁 체제 그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겉모습, 겉포장지를 바꿔봤자 그 본질이 변하지 않는 한 아무런 뭔가 기대를 할 수 없는 당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자, 이걸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칼럼인데 시대 변화에 등 돌린 정당의 앞날. 자,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강원택 교수가 쓴 칼럼인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딴 외교적 성과, 적극적인 소통 노력의 결과일 테고 최근 주식시장의 화랑도 좋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논란이 큰 여러 사안의 입법 과정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는 듯이 보인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꼭 좋은 면만 있었던 건 아니다. 김병기, 강선우 의원의 부패 사건이 터졌고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을 둘러싼 논란도 크다. 여기에 거대 여당의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과 정치력 부재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자, 그럼에도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데는 야당인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의 도움이 큰 것 같아. 결국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아무리 큰 비리와 아무리 큰 실수가 있어도 그걸 다 덮어주는 게 지금 장동혁의 국민의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체제는 그야말로 이재명 도움이라고 봐야겠죠. 자, 윤석열의 그림자에서 야당이 벗어나지 못하면서 내란 극복을 민주당의 전가의 보도로 만들고 있다. 대통령 주변이나 여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나도 그것이 야당의 지지로 옮겨가지 못한다. 야당의 지지율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일부 열렬 지지층을 제외하면 국민의힘은 이미 중도층을 포함한 많은 유권자에게 대한 정당으로서의 의미를 잃었다는 말이다. 그래서 요즘 보면 우리나라의 정당 체계가 이탈리아 정치학자 사르토리가 말한 일당 우위의 정당 체계로 변화한 듯이 보인다. 일당 우위 정당 체계는 선거는 경쟁적이고 민주적으로 치러지지만 한 정당이 장기간 우위를 점하는 체제를 말한다. 1955년 이래 자민당이 독주하고 있는 일본 정치가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 체계에서 집권당 이외의 정당은 만년 야당 신세이다. 이게 괜한
이야기가 아니다. 2016년 이후 각종 선거에서 보수 정당은 제대로 이겨보지 못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016년부터 3차례 모두 패배했다. 그것도 2020년과 2024년에는 참패를 당했다. 자, 2번 총선에서 연이어 참패를 당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 지금 지지자들은 이렇게 믿고 있죠. 자, 그러니 거기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대로 다음 총선 치르면 또 참패겠죠. 자, 대통령 선거에서는 2번은 패했고 2022년 1번 이겼다. 그러나 그것도 0.73%의 차이, 정치적으로 본다면 무승부였다. 이기기 어려웠던 선거를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부동산 정책이 무승부로 만들어졌다. 대통령 취임 직후라는 정치적 허니문 기간에 실시된 2022년 지방선거가 최근 10년간 선거에서 보수 정당이 얻은 유일한 승리였다. 8전 1승 1무 6패. 1승 1무 6패. 네, 야당. 네, 국민의힘의 참패죠. 지금까지도 이런 참담한 성적을 보였는데 비상계엄이라는 대형 사고를 친 지금 상황에서 그 정당의 미래는 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자, 타고 가던 차가 고장이 났거나 목적지에 제대로 데려다 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차를 바꿔 타야 한다. 기존 정당이 마땅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면 새로운 대안 세력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대마불사, 누가 우리를 대신할 수 있겠어? 할지 모르겠지만 거대 정당이 한순간에 몰락한 역사적 사례들은 그리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글래드스턴이라는 뛰어난 총리를 배출했고 보수당과 함께 영국 정치를 주도해온 자유당은 1920년대 이후 급속하게 쇠락하면서 노동당의 그 자리를 내주고 이제 소규모 정당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 정치를 주도해온 기독교 민주당과 이탈리아 공산당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완전히 소멸했다. 먼 옛날 이야기만은 아니다. 미테랑의 정당이었고 올랑드 대통령이 불과 얼마 전인 2017년까지 통치했던 프랑스 사회당도 그새 몰락했다. 국민의힘도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올해 지방선거에서 대패한다면 이런 몰락의 길, 한순간에 갈 수 있죠. 자, 망한 정당들의 공통점은 다들 시대적 변화를 외면했다는 것이다. 영국 자유당은 제1차 세계대전과 산업화 시대의 도래에 따른 사회 경제적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지지세가 하루아침에 추락했다. 이탈리아 기민당과 공산당 역시 탈냉전의 시대로 정치 환경이 변화하면서 구시대 정당이 되었다. 프랑스 사회당 역시 금융위기와 탈산업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정치적 신뢰를 잃었다. 여기에 당내 분열과 부패와 같은 도덕성의 문제도 모두 이들 정당의 몰락을 부추겼다. 오늘날 우리 사회 역시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국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고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넘어 나토의 회원국인 덴마크의 그린란드까지 넘보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미국이 더 이상 아니다. 중국은 경제, 군사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과학 기술력에서도 우리를 뛰어넘었다. AI 혁명은 산업 구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도 혁명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듯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구시대에 머물러 있다. 여전히 윤어게인 당이고 여전히 음모론, 이런 사이비 교리에 빠져있는 집단이 되어 있죠. 자, 국민의힘과 장 대표가 내세우는 보수의 가치는 여전히 권위주의와 반공이다. 이거 굉장히 포장해 준 것 같은데 권위주의와 반공이요? 이거보다 더 수준이 더 바닥이죠. 아니 부정선거 음모론, 계몽령이 나는 이런 사이비 교리에 빠진 윤어게인 극우당 아닙니까? 자, 그래서 권위주의와 반공, 이것도 옛날 말이고, 자, 이게 언제적 이야기인가? 여기에 최근에는 혐오까지 추가했다. 점입 가경이다. 자, 마지막입니다. 옛것을 지킨다는 보수는 원체 구린 인상을 주기 쉽다. 그래서 보수가 그 이름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대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만 했다. 그 지혜를 잊은 보수 정당이 당명만 바꾼다고 생존할 수 있을까?
네, 생존할 수 없다라는 뜻이겠죠. 아무리 포장지 바꿔봤자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준석 대표와 만나고 아무리 개혁신당의 지지 기반인 2030의 지지를 일부 가져오겠다 할지라도 국민 대다수가 지금 저런 윤어게인 당이 접수한 국민의힘을 올해 지방선거에서 선택할 리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밑바닥 수준의 음모론에 빠져서 윤석열을 아직도 붙잡고 절연하지 못한 채 당연히 품어야 하는 지난 계엄에서 유일하게 올바른 선택을 했었던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세력을 품지도 못하는 저런 수준의 국민의힘으로서는 앞으로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미래가 없는 국민의힘 장동혁 체제, 저는 이 칼럼 내용대로 몰락의 길을 가지 않을까요?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